헌법재판소에 지금 8명이 있는데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졸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중에 몇 명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라고 보는가 하면 예. 뭐 어제도 그 가령 이 권한쟁의 심판 변론 제기한 걸 아까 말씀하신 것은 50분만 변론하고 간단히 끝내버린 거 아니냐 네. 이러지만 그 뒤에 이면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요? 뭔가 하면 예. 그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적어도 변론 제기를 했을 때는 4대4 정도로 보거든요. 예, 4대4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우원 씨한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네. 4대4 정도로 보는데 이것이 가령 이런 그 이 편가르기 비슷한 생각의 차이가 네. 이게 지금 왜 이게 어차피 가령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성향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1을 1이라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최소한 2죠.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네. 나는 너무 의심스러운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법은 또 그래요. 법원의 판사들이 하는 걸 보면 네. 솔직히 한번 보세요. 내란죄로 영장을 얼마나 많이 발부를 했어요. 네. 이 군사법은 또 영장 발부하고 일반 법원도 발부했는데 내란죄가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내란죄라는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건 내란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눈에는. 그럼 내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있죠. 내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미친놈이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예. 나의 스승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헌법학자들 대다수는 오히려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이거 어떻게 내란이냐. 이제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점점 마이크 앞에 와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 마이크 앞에 좀 다들 앉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참 정말 그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겁이 많아서 그런지 자, 아니 얘기를 다시 자꾸 그 얘기를 나중에 또 예. 책임져야 될까봐 전 변호사님 자꾸 지금 즉답을 회피하시는데 그 즉답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8명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저기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이에요? 뭐 세 사람은 확실하고 세 사람은 확실하고. 예. 자, 그러면 가운데 있었다는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이 중에 누구예요? 또 있어요? 글쎄요. 나는 그중에 김복형은 김복형 이복형 아닙니까? 김복형. 그난 이쪽으로 보는데. 김복형은 뭐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예, 그때 예. 기각했던. 예. 그래서 아니 그분이 과거에 쭉 그 뭐 한 판결 같은 걸 쭉 보니까 굉장히 이 정직하고 올곧은 네. 분이에요. 네. 나는 여성이 그렇게 강단 있게 판결하는 그걸 뭐 남녀를 구분하는 게 참 웃깁니다만 네. 제가 너무 강하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난 이번 헌법재판관 중에 자기 생각을 세우지 남을 쫓아가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분으로 봐요. 저도 이 그분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김형두라는 예. 그 이제 헌법재판관 제가 보니까 재판관들 중에 에이스 오브 에이스 같아요. 그렇고, 이 부분 예. 예전에 대법원장 후보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 분인데 그래요. 예. 그분이 최근에 냈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판결 15개를 살펴봤어요. 매우 원칙 있고 소신 있는 보수 예. 판결을 해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유연이냐 아니냐. 금지하는 거 합헌이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군대 내에 소수의 지휘관들이 상부에다가 진정을 하는 것이 이게 합법이냐 그 진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합헌이냐 유연이냐 합헌이다. 가령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말도 못 하는데 방송상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송상법을 소수 의견을 안 들은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진숙 기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뭐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뭐 있잖아요. 거기 또 뭐 국가보안법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금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김영두 지금 말씀 꺼내주신 김복형 이거는 이진숙 기각했던 예. 보수 쪽. 그러면 이제 지금 조한창하고 그다음에 정형식하고 원래 보수로 우리가 분류했던 그렇게 보수 4명이 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보니까 그 지금까지 판결을 쭉 봤더니
좌파 쪽으로 분리하는 게 옳더라고요. 예, 진보 성향이 맞습니다. 아, 네. 예, 진보 성향으로 저도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분류로 4대 4로 보거든요. 사다적 본다. 4대 4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윤석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그래서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수주에 대한 그 빨리 이 결심을 하고 결정을 가령 4월 18 전에 그 아니라 3월 뭐 지금 2말 3초다 이런 말이까지 네. 나오잖아요. 네. 절대 안 될 거다. 왜 안될 그런가 것이다.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총지휘하는 컨덕터가 네. 네. 아 뜨거라 그래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 아,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서둘렀다가 기각이 되면 도루묵이 된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또 한편 그쪽에서도 그런 걸 별 겁을 안 낼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네. 윤 대통령이 뭘 하겠느냐. 결국은 개헌 정국이 펼쳐질 거다. 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개헌 정국이 펼쳐질 것이고 그래서 뭐 1년 반 내지 1년 적어도 1년 많게는 1년 반 정도의 임기를 그 반납을 하고 포기를 하고 네. 하면 올 연말 빠르면 올 연말에는 어차피 대선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히려 만약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버리면 네. 그렇게 되면 진보도 플랜 B가 없어요. 네. 그 플랜 B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3K 더하기 3총 네. 총리 지는 사람 3사람 네. 3K 3사람 이 다 합쳐봤자 3K 지금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3K는 김부겸이 김부겸 되네. 김동연, 김경수 이게 3K. 예. 그다음에 삼총리는 김부겸도 들어가는데 예, 예. 아 그리고 김경수가 들어가야 되죠. 예, 김경수. 김동연, 김경수, 삼총리는 김부겸, 김부겸. 예,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정세균. 예. 예. 그래서 삼총리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들 지금 네.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오고 있다.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이래봤자 호심침. 이재명 곧 끝난다. 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있거든요. 플랜 B의 주인공이 돼야 예. 된다. 지금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시 받았다. 네. 아니 그보다 형이 더 가중단 내려되면 어느 경우든 이재명 끝난다.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예를 들면 끝난다. 예. 끝나면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전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누워 있으면 대권이 눈앞에서 왔다 예, 갔다 그래서 하겠어요. 지금 거기도 플랜 B가 없거든요. 예. 그 지금 플랜 B가 없는 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좀 괜찮은 인물들은 네. 예, 다들 명모가 지금 그것도 특검 법안 이번에 곧 나온다는데 명태균이 예, 명모가 예. 오물이라도 집이 아픈 거야. 맞아. 예, 누구는 제주도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누구는 뭐 어디 공직 아니 저 당원 명부를 넘겨주고 예. 이게 여론조사하는 걸 도왔다. 뭐 누구는 또 돈을 줘서 여론조사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오물들이 다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맞아. 오물의 크기가 문제가 예. 있을 뿐 조금씩이라 다 튀었더라고요. 그 그게. 중에서 그래서 제일 억울한 쪽이 이제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 그러잖아. 나는 서울시장 후보도 떨어졌고 당 대표도 떨어졌는데 저 전부 다 명태균 때문이다. 실제 그런 게 있어요. 그때마다 명태균이가 끼어 자, 들어가더라고. 다시 헌법재판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헌법재 돌아와서 지금 그 4대 4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직접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직무대행 권한대행 맡고 있는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그다음에 정계선, 정정미 이 네 사람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자 변론제게 권한심판쟁의 변론제게 한 번으로 끝내겠어. 나머지 네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끝날 때요. 네. 예? 나는 이거 만약에 나머지 네 사람도 아니 이렇게 졸속으로 아니 이거 끊으면 안 된다. 각하하지 않으면 예. 각하하지 않고 예. 만약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이 결정만으로 끝을 내면 네. 아마 두고두고 문제될 겁니다. 청구인 직격 문제는요. 이거는 워낙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라는 사람은 예. 왜 양쪽 4대 4인데 한쪽 4명의 의견만 글쎄. 자꾸 반영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첫 번째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예.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하다. 예. 이건 뭔가 일종 협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상목이 말 안 들으면 예. 너도 가. 그러면 나머지 그 네 사람이 보쪽에 있는 재판관이 이튿날 이 공보관 불러서 혼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보관 똑바로 하시오. 공보관이 왜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예. 왜 설치했냐.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왜 기자들 다 불러놔 놓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는 다르게 그냥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부동의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그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전례를 보아서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헌법재판관 중에 보수 쪽에 4명, 그 4명이 보수 더하기 보수성 중도. 보수성 중도 두 명.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쪽에 있는 정영식, 조한창 플러스 김복형. 보수 성향을 보였던 이제 중도 김복형, 김영두. 김영두. 자, 이 4사람의 보관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두고 보는 겁니까 왜? 아니 글쎄 나는 절에 온 색시처럼 그냥 아니, 조용히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심리를 쭉 진행하는 걸 그 영상으로 보면서 예. 가령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샤프하게 질문 잘한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가령 자꾸 그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네가 말이야. 그 네가 이마에 별 3개나 단 자가 말은 안 하지만 네 좀 정신 차려가고 네 의견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네가 경험한 거 그렇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해라. 뭐 이해했다, 뭐 생각했다라고 하지 말고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얘기해라. 제일 처음에 150명이나 말 들었니? 그러니까 아주 걷작인 대답이 나옵니다.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다음에 내가 기억이 났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근데 참 기가 막혀요. 그런 말을 한 자가 이마에 별 3개를 달고 특수전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옛날에 특전사령관 더하기 해공군의 특전 부대를 합친 게 특수전 사령부예요. 자 변호사님 그래서 그 별 3개짜리 물러나면 그 자리에 가야 될 지금 별 2개짜리 줄이 서 있고 또 별 2개짜리 뒤에는 별 1짜리 더 있고 또 이번에 별이 많이 또 집으로 고향 앞으로 가 하면 또 지금 대령들이 또 얼마나 거기 지금 마음 설레고 있겠습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차차 이렇게. 제일 억울한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박한수예요. 그 임명장 딱 받았잖아요. 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함. 계엄사령관? 이래갖고 딱 받아. 그 경위를 차가고 기념 사진 쫙 찍었어. 네. 찍고 사무실에 가서 앉아갖고 야 커피 한잔 갖고 와. 커피 한잔 딱 먹고 있는데 좀 이따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됐냐? 좀 이따가 계엄이 해제되었다. 아이씨. 그때부터 그걸로. 그런데 이틀이 3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올해 네. 대가리가 집보다 계급이 한참 낮은 네. 군 검찰관이 네. 소남 내보세요 해서 척척 한단 말이에요. 네. 사승장군 육군참모총장이 그 일로 구속이 돼요. 계엄사령관 임명장 한번 받았다는 죄로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가지고 네. 내란죄. 네. 그런데 그 내란죄를 의심하는 놈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진짜 누구의 날이냐. 이건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내란의 주범은 마치 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러니까 이쪽 제일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를 보고 한참 지휘를 하다가 저쪽에 뒤에 저기 뭡니까 큰 이 홀 큰 북. 뭐큰 북 오른쪽에다 또 이렇게 막 지휘를 하고 또 이쪽에 첼로 파트에 또 지휘를 하고 이제 이런 목관악기 지휘했다가 현악기 지휘했다가 뭐 이 저 북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바로 내란의 주범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 변호사님이 최근에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힘을 줘서 이제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끝났죠. 그 뜻이 뭡니까? 저는 총선 때 완전히 끝났죠. 지금도 지지율 1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 그런 지지율이사 허수입니까 그게? 가령 네. 나한테 정치 자금을 좀 대주세요. 막 설치가지고 내가 당장 김광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갖고 지지율 내가 만들어줘봐요. 만들어줘봐요. 15% 만들어버릴게. 갑자기 설레네. 15%로 만들어버릴게 그냥. 성 PD 나 대선 나갈게. 15% 만들어주면은 당장 15% 만들어갖고 거기에 막강한 들어간 선거자금 다 다시 환수받는다. 보수 쫙에 기둥도 서 있는지 제일 앞에 서도록 만들어줄게. 그 쉬워요. 그 어렵지 않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러지 마시고 아니, 끔찍합니다. 김광일이 뭐 어땠어? 아니, 김광일처럼 지금 내가 아니고 정명, 정한, 정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전 변호사님 네?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쫙 돌아 있습니다. 내가? 네.
제가 출마를 하면 네. 이 금권 정치를 해야 되니까 돈이 무진장 필요합니다. 아, 전 변호사님은 뭐 집권 여당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리기도 했던 분인데 비대위원도 아니, 하셨고 그런데 자기 차고도 넘치죠. 최근에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와요. 왜 많이 해오는가 맞아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아니 왜 예. 많이 해오는가 보니까 뭐 내보고 당신이 총대명고 나가라 이게 아니라 예. 저 내가 좀 생각이 있는데 예. 좀 나하고 한 편 안 먹을래? 하는 분들이 지금 1, 2, 3, 4 우리 네 분이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한 분을 그래서 야, 니까지 내 그래서 아직까지 너 나이가 있으니 좀 있어. 나 누군지 짐작이 돼. 나 너까지 누군지 짐작이 돼.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누군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네. 난 그거 다 좋게 봐요. 음. 좋게 보고 특히 그 중에 그 한 두 분은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딴 뜻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뭐 대통령을 할 만큼은 딱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륜은 쌓았어요. 광역단체장 아닙니까 혹시? 뭐 광역단체도 있죠. 아, 뭐 있고. 들이나 있죠. 그런데 예, 내가 예. 오늘 참 시청자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정치의 뜻을 두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도 하겠다 이런 뜻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오늘 이 김광희 쇼에 나온 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천만에 딱 걸려가 있잖아요. 예. 그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나라가 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6나라 먼저 간 나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스페인 네. 이 7나라 거기서 두 나라를 뺍시다. 인구가 3억 3천만 되는 미국 빼고 1억 2천만이 넘는 일본 빼고 네. 인구가 많으면 여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더하기 스페인 이 서구의 5나라에서 정책을 딱 펼쳐놓고 네. 성공한 정책, 네. 실패한 정책 딱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 딱 쓰잖아요. 네. 싱크로율이 90%가 넘습니다. 95%는 됩니다. 그래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국회의원들에게 왜 보좌관들을 8명, 9명 두도록 하는지 알아? 그 운전기사 시계라고 두는 게 아니야. 그 외국어 잘하는 애들 시켜서 자료 다 뽑아. 아니면 너희들 국회의원들끼리 스타디 그룹 만들어 갖고 만들어봐. 잘한 정책, 못한 정책. 정답 따오면 나한테 컨닝하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어? 그러니까 그래, 국가적 뭐-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들 예. 걸 보면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싱크로율이 90%입니다. 예컨대 임대주택 처음에는 정책은 좌파 정책이란 말이에요. 임대 네. 아파트. 그렇죠. 우리도 많이 선거 때만 되면 임대 아파트 10만 호 건설 뭐 대표적인 좌파 정책이 그런데 그거죠. 사실은 마가렛 대치 여사 때부터 임대주택을 불화를 하자. 아.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다.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이후에 분양을 해버리자. 불화를 해주자. 임대주택 불화 정책을 나중에 토니 블레어, 앤서니 블레어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 좋은 정책입니다. 네. 왜 그게 사회에 뿌리를 딱 내리면 첫째 범죄율이 낮아지고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요. 이 시민 의식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 다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 우파가 지금처럼 한때 우파가 완전히 유럽을 싹 다 선지했었잖아요. 네. 근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유럽에서 진보 정상 회의가 열릴 정도로 거기에 이제 이해찬 총리가 대신 갔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모두 다 좌파 정부였습니다. 그럴 때도 보면 정책은 보면 중도 성향의 정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가? 거기만 하더라도 정책 공부를 하거든. 미국에는 퍼듀 대학에 가장 강하죠. 정책 공부에. 네. 이거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의 꿈을 가지신 분 아니 지금 원외 뭐 당협위원장들이어도 좋습니다. 우리하고 국가적 사이즈가 비슷한 인구 규모에서 GDP에서 비슷한 나라 그 중에 OECD 회원국들 한 5개 나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정책들을 딱 수백 개씩 해마다 그 변화의 모습들 다 간추려서 비교를 하고 정리를 하면 거기에 당신의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 아니 그 쉬운 길을 놔놓고 네. 나는 그러면요 법안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상한 정책을 비판하기도 쉬워요. 다 보이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게 너무 눈에 다 드러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재명이가 내세운 기본 시리즈 있잖아요. 네.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그거 하는 기본 나라, 그거 버렸다고 했다가 그거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우리, 주워 담대.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워낙 공격을 하니까 그 예. 살짝 버렸다가 예. 워낙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개딸들이 지금 뭐예요 그거 예. 이러니까 뜨거라 싶어서 다시 기본 시리즈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예요? 그럼 말도 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또 거론하는 것이 기본 시리즈라면 거론하는 것이 스위스 어느 마을 그다음 핀란드 어느 마을에 기본 소득을 인정을 해주니까 어떻고 저떻더라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